안녕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란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란 단순히 경험의 총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내면의 탐구는 두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를 비판하기 쉽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자는 사람을 알고 자신을 알면 승부는 없다라는 견해를 통해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알아야 진정한 평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의 교육 철학 중 하나는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철학자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평가와 비판보다는 스스로를 깊이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겸손과 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는 점점 더 열리게 되고 입은 조심스럽게 닫히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를 더 잘 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겸손의 시작이자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 가져다 준다. 겸손은 스스로의 미흡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외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진정한 평화는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나 자신을 알면 세상과의 승부는 없다. 많은 것을 알기보다 스스로를 알아라. 스스로를 깊이 이해할 때 세상은 더욱 밝아진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비판의 능력에서 나온다.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스스로를 알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발전의 길이다. 세상의 반응이 아닌 스스로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나이가 가져다 주는 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한 깊은 자기인식이다. 대화는 인간관계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위대한 철학자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그의 많은 경전에서 학문과 지식의 추구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만큼이나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견해와 생각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3인행이면 반드시 내사회가 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대화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주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며 동시에 그들로부터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얻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두 철학자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청은 학습의 시작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면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의 수용.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나의 생각 강화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본인의 생각과 신념을 고착시키지 않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지혜와 학문은 단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의견과 지식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바로 경청의 미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말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은 마음의 윈도우를 넓힌다. 경청하는 것은 사실상 대화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화의 진정한 미덕은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듣는 데 있다. 상대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깊은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도 나만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귀 기울이며 나누는 것이다. 경청의 미덕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게 배울 것이 있는 것이다. 귀만 열어두면 된다. 경청은 타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이해하는 행위다.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은 그의 세계를 경험하는 첫걸음이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대화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있다. 경청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의 시작점이다. 말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말의 힘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각각 그들의 방법으로 진리와 지혜를 탐구했고 그 과정에서 말의 중요성과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대화법을 통해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상대방을 자기 인식과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방법은 주어진 주제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탐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자신도 대화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나 감정, 체험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만으로는 완전한 진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질문과 대화를 통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했습니다. 공자는 여러 격언을 통해 진리와 지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지식은 학습을 통해 얻어지며 지혜는 깊은 사색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것은 깊은 사색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자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진정한 지혜나 진리는 종종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활동했지만 그들은 진리와 지혜에 대한 탐구에서 말의 중요성과 한계를 공통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말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진리의 전체를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탐구와 깊은 사색, 경험을 통해 진리와 지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두 철학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말은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리는 종종 말을 넘어서는 곳에 있다. 지식은 학습으로부터, 지혜는 사색으로부터 비롯된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지만 모든 생각을 포착할 수는 없다. 대화는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나 진리의 전체를 보여주진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 말의 한계를 알되 그 안에서 최대한의 진리를 추구하라.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말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다리이지만 그 다리는 종종 불완전하다. 지속적인 대화는 진리에 가까워지게 하는 첫 걸음이다. 지혜는 깊은 사색에서 비롯되며 종종 말을 넘어서는 영역에 있다. 대화의 미덕은 말의 깊이에서 그 한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진리의 탐구는 말로 시작되지만 말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말과 생각의 한계를 도전해야 한다. 나이를 쌓아감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경험을 얻게 되고 그 경험은 지혜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자주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공자와 소크라테스, 두 위대한 사상가 역시 이러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듣되 좋은 것만을 따른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경청하는 것은 지혜를 키우는 데 중요하다는 것. 둘째,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고 올바른 것만을 따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한 진리의 탐구를 주요 방법으로 삼았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기반으로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만을 강조하는 대신 타인의 생각과 견해를 경청함으로써 더 깊은 진리를 찾아나갔다.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타인의 의견과 경험을 경청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혜와 결합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 배경 속에서 활동했지만 그들의 지혜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현명함은 많은 말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귀로 습득하고 입으로 구별한다. 말하기는 은하를 빛내게 하는 별이지만 듣기는 그 별을 보는 눈이다. 진정한 현명함은 말의 양에서가 아니라 질에서 온다. 많은 것을 알려면 많은 것을 들어야 한다. 지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듣는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다. 말은 생각의 반영이지만 경청은 이해의 척도다.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능력만큼이 아니라 듣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말하려는 충동이 들 때 먼저 들을 준비를 해라. 경청하는 것만큼 진실에 가까워지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 지혜의 첫 걸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말은 우리를 분리할 수 있지만 경청은 우리를 연결한다. 말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듣기로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표현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현명한 사람은 먼저 듣고 그 후에 말한다. 나이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 지식, 통찰력 그리고 이해의 축적을 의미한다. 그 축적은 말의 방식과 경청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바탕으로 나이와 지혜, 그리고 통찰력의 관계를 살펴보자. 공자는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사상을 가졌다. 그는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고 믿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자는 많은 것을 알되 적게 말하라. 많은 것을 보되 적게 보이라라고 말했다. 이는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를 통해 말의 중요성과 선택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였고 이를 통해 깊은 통찰력을 얻었다.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는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깊은 질문을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나이를 쌓을수록 우리는 말의 힘과 한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귀를 더 열고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더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얻게 된다. 입은 조심스럽게 사용되며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는 귀와 입의 균형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한다.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과 경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 그것은 지혜와 통찰의 증거다. 말하기 전에 들어라. 그러면 말할 때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지혜는 시간과 경험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조심과 균형이 필요하다. 나이가 쌓일수록 말보다 귀가 더 바쁘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입을 닫을지 아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일부일 뿐, 듣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을 배우게 해준다. 나이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을 하게 만든다. 최고의 지식은 자신을 알고
최고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알아듣는 것이다. 진리는 귀로 들어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입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해진다. 시간은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지혜는 언제 입을 닫아야 할지를 가르친다. 지혜는 많은 것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적절히 말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때로는 말의 부재가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을 할 때는 지혜로워야 하지만 들을 때는 더욱 지혜로워야 한다. 나이와 함께 오는 것은 단순히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으로부터 추출한 교훈이다. 지혜 있는 자는 귀를 통해 더 많이 배운다. 나이 들수록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나이의 세월 속에서 찾은 진리는 단순한 숫자의 무게에서 더 큰 가치를 비추네. 지혜는 시간과 경험 속에서 빛나. 말은 조심스럽게 귀는 더욱 열리게. 말하기 전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모든 속삭임을 들어라. 진리는 가끔 말의 무게에서 아니라 침묵의 깊은 바다에서 찾게 되리라. 공자의 경험은 조심스러운 말을 교훈으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귀를 열라는 권고로,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는 귀와 입의 노래. 하나는 듣는 법, 다른 하나는 조용히 향기를 품게 해. 진정한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통찰하는 데 있어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배우네. 나이를 쌓을수록 귀는 열리고 입은 조심스레 닫히게. 청년의 열정과 함께 떠들썩한 말이 퍼져나가도 노년의 지혜는 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의 균형 속에서 세상은 더욱 풍요롭고 말은 더욱 귀하게 되리라.